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더 조금 안 좋아지죠. 전체적으로 매기도 좀 안 좋고 말이죠. 하지만 매매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유능한 트레이더는 음봉과 양봉을 잘 봐야 되며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의 밥값을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 말뜻은 뭐냐 하면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시장은 수많은 변곡을 주면서 시장은 흘러갑니다. 급등도 주고 급락도 주고 여러 가지 반등을 주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 왔어도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항시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실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 강건한 마인드나 세심함, 그리고 일관된 패턴, 그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겠죠. 특히 월말로 넘어오면 시장은 역시 날카로워지고 또 좋지가 않습니다. 이슈들도 별로 그렇게 받아주지를 않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차곡차곡 꼭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같이 했던 이 매매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복기를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은 꼭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월말 구간에 접어들다 보니까 썩 좋지는 않았죠. 그래도 우리는 오전장에 거의 승부를 다 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보았던 종목들 더 한번 볼게요. 전일 가져왔던 종목은 EN셀과 ES큐브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ES큐브는 상한가로 가져왔고 EN셀은 데이로 가져왔죠. 여기 지금 1번 지역이 우리가 어제 데이로 진행해서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고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5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전일에도 24, 5% 정도 수익을 안고 갔지 않습니까? 한 번에 잘된 선택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항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종목이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항시 진정성 있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엔셀은 전일에 보유를 하면서 오늘까지 50% 수익 이 지역이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한가까지 수익을 먹으신 분도 있지만은 보통 1차적으로 큰 하나의 파동이 일어났을 때를 일단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단은 월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았죠. 하루 만에 50%니까. 1차 파동이 끝난 후에 우리는 다시 2차 파동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입단가는 25,000원을 잡고 기다렸죠. 25,000원을 잡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을 지역에 우리는 25,000원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니까 왔죠. 예. 25,000원이면 11%대인가 그렇습니다. 기다리기가 짜증날 정도로 좀 느리게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래도 25,000원까지 왔죠. 살짝 깨었습니다. 25,000원.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해서 상가까지 다시 갑니다. 자, 전일에 50% 먹었으니까 뭐 손을 떼고 뭐 그냥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하신 분들은 또 같이 했을 것이고 오늘 또 전일에 진행을 하지 못했거나 보유를 수익을 먹고 그냥 나오신 분들은 오늘 또 다시 시초가에 다시 공략을 하게 되죠. 여기 지역에서 여기까지 벌써 15%라는 수익을 1차적으로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지역에서 다시 18% 정도의 수익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대회만 해서도 30% 이상의 수익을 나왔죠.
오늘 대입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엔셀은 많은 것을 공부를 시켜준 종목이기도 하고 매매에 대한 관점을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 의미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까지 마무리를 짓고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오늘 아쉬웠던 종목이 두 종목이 우리가 진행했던 두 종목이 모두 다 상한가를 타치를 하고 들어갔는데 둘 다 유지를 해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지만 당일 수익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아쉬움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엔셀은 어제 오늘 이틀 만에 거의 100% 가까이 큰 수익을 준 종목이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큐브 되겠습니다. ES큐브는 전일에 1번 라인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18%까지 수익은 나왔죠. 여기 라인이 4번 라인이 아침에 상매매 하신 분들을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 되겠죠. 실제로 어제 ES큐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 종목이기도 하죠. 조금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어제같이 우선주가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에서 그래도 정상적인 종목은 ES큐브가 제일 먼저 올라왔죠. 그래서 ES큐브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18에서 20%는 실질적으로 상매매를 하고 그 다음날 이 길로 가져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가장 일차적인 매도 시점이기도 하죠. 사실 10% 이상 수익만 주면 그것은 상매매로서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5% 정도는 주면 그냥 밥값 정도 했다. 근데 뭐 18% 아침에 땡 시가를 11% 뛰었지 않습니까? 11.8%. 땡 해가지고 18%까지 올라가 줬으면 그때부터는 매도 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2번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2번 자리가 우리가 2200원과 2250원 두 개의 코드를 잡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타점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죠. 2250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등을 주죠. 6번 자리까지가 지금 여기 2번 자리입니다. 오늘 시가가 11%대였으니까 얘가 지금 2250원이면 4%대거든요. 4%. 여기서 다시 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시가 12%니까 11.89니까 12%지 시가가 여기니까 훨씬 뛰어넘었죠. 여기서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죠. 다시 하락을 해서 어디 우리가 두 번째 라인을 잡아놓은 트랙을 잡아놓은 2200원까지를 깨고 내려갑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지만 곧 회복을 하죠. 곧 회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여기서는 파동이 더 크죠. 여기서까지는 15% 가까이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ES큐브도 이엔셀과 같은 개념으로 장수익도 18% 주고 물론 이엔셀만큼은 크진 않았지만은 그나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뭐 이슈에 비해서는 크게 갈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은 ES큐브도 상당히 잘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 상매매 18%, 2번 데이 뭐 7, 8%, 3번에서는 15%. 그 수익만 해도 상당히 이 하나만 해도 오늘 바로 매매는 끝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매매는 많이 하면 할수록 큰 돈을 벌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워낙 무지하고 미몽한 동물이라 항상 매매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존재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지옥 속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장이 끝나고 나면 항시 아침에 먹었던 수익은 오후장에 다 잃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만 될 수 있으면 집중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자기 자본을
잘 보존을 할 수 있고 오전에 먹은 수익을 자기의 계좌에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장을 마침으로 다음날 매매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와 자신감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간이 지금 11시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려가게 되죠. 항상 이런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ES큐브도 나쁘지 않은 오늘 하루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 종목은 어제 승부조 10선에도 제가 올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왜 어제 승부조 10선에 이 종목을 굳이 제 1번 종목으로 올렸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고찰을 해보면 앞으로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략 시점은 29,0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가 상한가를 탁 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안착을 해주지를 못했죠. 그 점이 저는 좀 괜히 아쉬웠어요. 여기 우리가 마치 이전 시간이었는데 상한가까지 타치하는까지 보고 마쳤는데 여기가 좀 아쉬웠어요. 여기서 바로 상한가로 말아줘 버렸으면 더 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주지 못한 것은 참 아쉽다. 이엔셀도 상한가를 까지 가지고 풀어져 가지고 마친 것도 아쉽고 넥스트 바이오도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당일 수익인 측면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었죠. 넥스트 바이오는 당일 수익으로는 뭐 18%까지 수익을 줬으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제가 생각했던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매매를 하면서 오늘 만약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하고 넘어갈 종목이 있다면 넥스트 바이오나 이엔셀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가를 유지해 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매매를 하면서 내가 공략을 했던 어떠한 종목이 오늘 시장의 가장 극상승 지점인 상가까지 가줬다는 것은 거기까지 안착이 안 되더라도 거기를 타치를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 내가 공략했던 종목을 잘 선택했다고 표현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을 자꾸 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상한가라는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설령 나중에 상한가라는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매 마인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보유를 했다면 종가상 28.1%로 맞췄는데 시간에서는 일단 상한가로 올려놓았군요. 하지만 뭐 나중에 장이 맞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오늘 단 한 번의 매매로서 매매는 끝났지만은 그래도 기분 좋게 상한가까지 한번 빨간불에 한번 탁 들어오고 딱 맞춰주는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오늘 18% 수익권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수고했죠, 넥스트. 그리고 오늘 데이 수익으로는 상당한 가장 좋은 수익을 줬다고 한 번의 파동으로 볼 때는 ICTK가 가장 큰 수익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단 한 번의 파동으로 봤을 때는. 오늘 단 한 번의 파동으로 20% 정도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자, ICTK는 아침에 흐름이 조금 난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8,600원을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시가는 마이너스 1.3%였어요. 이게 시가죠. 마이너스 1.3%. 아침에 상승을 좀 줬다가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음봉까지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왜 나는 8,600원을 봤을까? 누누이 강조를 하던 보합을 치고 올 때도 봐도 될 것이고 오늘 시가를 돌파할 때 봐도 될 것이고 보합을 돌파할 때 봐도 두 군데 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 왜 8,400, 600원을 나는 타점을 잡았을까? 그 많은 타점 중에. 물론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마인드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여기가 지금 8천 전날에 상가 친 날의 고점이 보면 저가가 8,640원입니다. 적어도 이 지점 8,600원대를 돌파를 해야 비로소 얘의 어떤 믿음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돌파 못하면은 이 아래 지역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우리의 타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론적으로서는 오늘 20% 정도 수익은 얻었죠. 이놈 역시도 상가까지 가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오늘 25%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8,600이면 3%대입니다. 오늘 25%까지 올라갔는데 조금만 힘을 더 대줬으면 상가까지 갔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주 형태의 약간 오늘 재료 강이 또 붙었지 않습니까? 양자 기술 본격 육성 이렇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물지 않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ICDK는 집중을 잘한 종목의 결과라고 봐요. 그리고 타점을 이 아래 타점을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매매에 더 힘이 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ICDK도 오늘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세니지는 음봉은 주고 양봉은 먹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된 종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세니지는 올 시가 마이너스 1% 잡혀가지고 마이너스 10%대까지 떨어지죠. 근데 잠시 얼굴을 돌린 사이에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음봉을 공략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는 음봉보다는 아침에는 대부분 다 시초장에는 양봉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아무래도 아침에는 양봉 종목들과 싸움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봉 종목들은 노려보지 않는 한은 계속 이 한 종목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10시쯤 돼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동안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봉 매매를 하면서 음봉을 추적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이렇게 눈을 잘 뺏길 때가 많죠.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종목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쭉 시가를 해오고 보합을 치고 올라오는 까지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 뭐 음봉은 놓쳤다 치자. 그래서 여기서 제법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여기 한 6-7%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자. 쫓아가면 다치 나 7-8%인가 그랬을 거예요. 쫓아가면 다치 다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자를 딱 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 11% 정도까지 나왔고 두 번째는 7에서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놓치더라도 위에서 노는 것만 먹었어도 오늘 더 큰 수익은 얻었죠. 만약 한 번씩 이렇게 매매를 끝났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세니제는 지금 이 보는 것처럼 하나의 종목을 음봉에서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음봉 종목이라도 변신을 깨하는 종목은 색깔이 바뀌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종목들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놓쳤어 하더라도 요 위에 종목은 수익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개념으로 항시 매매를 하시면 이런 수익은 보너스 수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너스 수익이 18%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항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세니젠도 좋은 공부였어요. 덕성우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보면 코론 글로벌 우가 상가를 유지를 하고 오늘 점성을 유지를 하면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코론 글로벌 우 때문에 그래 덕성우는 안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오늘 한 두 번 정도 수익은 줬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그렇게 보내고 두 번 눌림 줄 때 한 번, 여기서도 한 5% 가까이 수익 줬고 여기서는 한 10% 조금 넘게 수익을 주었죠. 그래서 득성우는 큰 기대감이 없었고 별로 뭐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왜 득성우를 바라봐 줘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런 글로벌 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경우, 즉 어, 같은 이슈나 재료를 가진 종목이 점상을 유지한다, 뭐 아니면 상한가 들어가 있다 할 때는 반드시 하위 종목도 비록 안 좋은 종목을 보이더라도, 모습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반드시 추적을 해서 최대의 가능성을 봐줘야 됩니다. 꼭 그런 점은 잊지 마시고 매매할 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덕성우도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잡주든 뭐 무슨 주든. 근데 뭐 주식이 잡조가 있고 우량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익만 주면 우량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거래량의 차이가 있고 금액대 차이가 있을 뿐. 그런데 그런 것은 다룰 줄 아는 칼질만 잘하면 되죠. 요리가 올라오면, 도마에 올라오면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면 어떠한 요리도 다 잘 만듭니다. 그런 점 잘 아시고, 덕성우에서 배울 점은 왜 덕성우로 공략해야 됐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상한문 라이브 매매에 참여하실 분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다 아래에 보시면 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요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대한 프로젝트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보면 더보기란에 보면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채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채팅을 해서 소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를 방송을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미스리 메신저로, 저희들이 메신저로 또 가능하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방송과 메신저 두 개를 다 동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오늘 태성은 좀 아침에 좀 놓쳤죠. 그 뒤에 들어가서 막 먹은 것이 한 5% 정도밖에, 5, 6% 정도밖에 먹지는 못했던 것 같고, ST큐브는 음봉에서 양보력이 바뀌는 지점만 공략을 했죠. 이것도 한 5%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늘 음봉에서 들어가서 좀 수익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5, 6% 정도는 수익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센즈랩 보유를 하고 있고, 내일 한번 보죠.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오늘 일찍 상가를 가는데, 사실 이 종목 좀 아쉬웠던 게 전일에 제가 승부주 10선에 넣을까 하다가 좀 망설이다가 안 넣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 넣고 좀 기다리다가 물량이 좀 풀릴 때 좀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좀 가져갑니다. 특히나 넥스트 바이오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넥스트 바이오하고 오늘 이엔세라고 상가를 붙여버렸으면 오늘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볼 때는 오늘 나쁜 시장은 아니었고 수익도 나쁜 수익은 아니었죠. 오늘 수익만 해도 뭐 거의 뭐 200% 가까이 나온 정도 수익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자, 내일도 한번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